안녕하세요. 노멀 피플입니다. 제가 이번 달 주제로 가지고 올 거는 스몰 토크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인터뷰 영상을 10개 넘게 찍다 보니까 주위에서 은근히 이 과정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기획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분들을 섭외를 하고 섭외는 뭐 어떻게 하고 영상 편집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이렇게 힘을 딱 빼고 말을 드릴 거긴 한데 또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거든요. 꼭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영상 기획하는데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처음에 1차 기획을 하고 다음에 인터뷰를 섭외를 하고 2차 기획을 하고 다음에 인터뷰 작업을 합니다. 영상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럼 각 단계마다 어떤 세부사항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상 한 편을 업로드하는 루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왔는데 스텝 1이 기획 단계입니다. 데이 1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할 것인지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 기획하는 단계인데요. 누구에게 섭외 요청을 하는 거랑도 직결이 되니까 가벼운 기획 단계이기는 한데 영상의 큰 내용이나 방향이나 틀 같은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영상에서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책방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다라든지 스몰 브랜딩을 만드는 대표님에게 브랜딩 만드는 노하우를 들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대강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주제를 잡을 때는 최근 트렌드를 따라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채널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향성 안에서 주제를 선정을 하면 되니까 완전 생뚱맞은 방향성만 쳐내시고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내외로 짧게 기획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단계에서 시간을 따로 빼서 쓰지는 않는데 하루 중에 뭐 망상이나 생각하는 시간 중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 가벼운 기획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산책하면서 생각한 거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무슨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정리하거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는 영상의 주제를 정한다, 끄적이면서 마구마구 아이디어를 낸다입니다. 스텝 2, 섭외입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웠고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인터뷰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자영업자, 스타트업 대표, 엔잡러, 어떤 분야의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 등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기획 단계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인터뷰할 대상이 정해지면 섭외 요청을 하는데요. 크게 3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을 해보고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그 대표님에게 직접 인터뷰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저를 고객으로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섭외가 100% 이뤄지는 건 아닌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게 장점이에요. 이전 영상의 카페 매니악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제가 카페 매니악의 커피를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3번 정도를 더 갔었고 그 이후에 또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진짜 별별 군데에서 연락이 많이 온대, 뭐 광고성 그런 연락들이겠죠? 저처럼 카페 매니악을 직접 이용을 해보고 요청을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섭외 요청을 드릴 때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조언을 이제 머릿속에 콕 박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조언이죠. 이제 두 번째 섭외 대상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SNS 활동을 하시는 대표님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의지가 있고 대중에게 나가서 말하는 거를 꺼리지를 않기 때문에 섭외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모르는 분에게 섭외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진지하고 예의 바르게 요청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들도 이게 기본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자세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특히나
특히나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레퍼런스와 인터뷰 기획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고로 드릴 만한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몇 개씩 쌓이다 보니까 보내드리기에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아, 영상이 이런 느낌이구나, 내 사업이 소개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겠구나 라고 의사결정하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요청하는 메일은 진짜 잘 쓰셔야 되는데요. 이걸 잘 써야 전문성이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일을 한번 쓰실 때 양식을 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섭외 경로는 지인입니다. 처음에는 지인 섭외가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제일 어려워요. 친구한테 부탁하기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친구니까 잘해줘야지 하는 그 부담감으로 작업도 빡세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전에 틸트 대표님이 제 대학교 동기인데 인터뷰를 흔쾌히 응해줬어요. 저에게는 진짜 고맙고 운이 좋았던 경우죠. 가게 오픈할 때 엄청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시간도 내주고 또 재밌게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조회수도 꽤 잘 나왔거든요. 광주 사시거나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섭외 요청을 하고 당연히 거절당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영상으로 나오기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바쁘시거나 사유는 다양하실 건데요. 어쨌든 거절당한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당연히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뷰가 승인을 하고 인터뷰 약속을 잡을 때는 최대한 인터뷰가 편한 시간대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급하게 잡을 때는 일주일도 안 돼서 잡을 때도 있고 보통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잡아요. 근데 보통 이게 루틴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매주 이제 인터뷰 약속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섭외 단계 체크리스트는 주제에 맞는 인터뷰 섭외하기, 요청을 드릴 예의 바르고 진지한 양식 만들어 놓기, 섭외가 되면 인터뷰와 협의해서 일정 잡기 입니다. 이 정도로 챙겨주세요. 다음은 2차 기획입니다. 이번 기획 단계는 1차 기획보다는 훨씬 중요해요. 이제는 진짜 어떤 모습으로 영상이 나올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인터뷰 문항지를 준비를 하고 어떤 씬들을 찍을지를 고민을 하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으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를 보셨을 건데 처음에 본 인터뷰를 짧게 합니다. 보통은 자기소개, 사업소개 아니면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진지하고 사장님의 어떤 경력이 보여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합니다. 다음이 캐주얼 인터뷰인데 본 인터뷰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내용으로 담아요. 실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오프라인 가게면 인테리어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좀 움직임이 많은 장면을 담을 기획을 합니다. 움직임이 많으면 영상이 생동감이 있어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거든요.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영상이 좀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고 인터뷰 문항이나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를 기획합니다. 근데 인터뷰 문항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인터뷰에 대한 관심과 예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표님들마다 듣고 싶은 내용이 다 다르고 또 대표님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사전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진짜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호호이라는 비건 브랜드 대표님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 호호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브랜드 스토리나 이념들을 싹 다 보았고요. 또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어떤 글들을 게시하고 있는지도 쭉 훑어봤어요. 그래야 인터뷰 질문이 깊이가 있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듣고 싶은 말들도 구체화가 되고 그래야 시청자들로 하여금 간지러운 걸 긁어줄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또 시청자들 관점에서 질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 매니악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주제가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아보자는 내용이었고 그 관점에서 질문지를 준비를 했어요. 바리스타분은 어떤 커피 머신을 쓰시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질문지로 준비를 했었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 진디자인 웍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어떤 걸 궁금해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해도 되는지, 의뢰할 때 어떤 걸 준비를 해가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등 이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 인터뷰어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매회 거쳐가면서 제 나름대로 배워가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같은 것도 아니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 그 사람의 찐 모습을 몇 분 만에 다 끌어내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사장님 시간도 내 시간도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에게는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자에게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나라도 인사이트를 얻어가면 그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획도 하고 인터뷰 문항도 작성을 했다면 이제 그 문항과 대략적인 기획을 인터뷰이에게 보내드립니다. 저는 보통 인터뷰 촬영날 D-Day 7일 안에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인터뷰 문항을 보내드릴 때는 인터뷰이가 부담을 안 가지게 편한 마음으로 훑어만 보고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2차 기획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는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기획하기, 사전 조사하면서 인터뷰 문항 작성하기, 인터뷰이에게 사전에 인터뷰 문항 보내드리기입니다. 이제 다음이 대망의 인터뷰 작업입니다. 영상 촬영 날이죠. 첫 기획을 한 지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촬영 장비들 빼놓은 거 없는지 더블 체크하고 인터뷰 장소로 이제 보통은 오프라인 가게죠. 거기에 이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갑니다. 촬영은 저는 보통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폰 2개로 촬영을 하고 녹음기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촬영하고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라이트하게 가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충분히 아이폰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니까 유튜브 영상 올리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비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터뷰 장소 이제 도착을 하면 인터뷰이랑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몰 토크로 긴장감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야 입도 좀 풀리고 분위기도 좀 풀리고 좀 편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인터뷰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작업하기에 앞서서 좀 스캔을 한다고 해야 되나? 짧은 시간 동안 바빠요. 막 어디에 찍어야 영상이 잘 나올지 어떤 구도로 찍을지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하고 다 세팅을 하거든요. 이제 입은 대표님이랑 말을 하는데 눈이랑 손은 계속 분주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준비된 질문지는 있는데 대표님이 어떤 말을 할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어떤 질문을 이어서 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하는 시간이 저도 그렇고 인터뷰이도 그렇고 진짜 머리를 막 바쁘게 쓰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잖아요. 시간은 한정은 되어 있고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대표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본 인터뷰가 끝나면은 캐주얼 인터뷰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 모습을 좀 찍고 인테리어 등을 담아서 화면이 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는 약간 재미 요소도 넣기도 하고요. 재량껏. 네, 인터뷰 시간은 달라요, 다. 기본 1시간은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인터뷰가 보여줄 게 많다고 하시면 더 오래 담기도 합니다. 진디자인 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시간 가까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저도 보는 게 많아서 재미있고 대표님도 보여주는 게 재미있고 이게 일치가 되면은 서로 윈윈이에요. 인터뷰 촬영이 끝나면 정리하고 인사드리고 나옵니다. 진짜 진이 싹 빠져요.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진짜 쏟아가지고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 근데 마음은 너무 좋아요. 이게 뭔가 가득 찬 느낌 알잖아요. 보통 인터뷰를 하면 저도 대표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많이 받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배울 점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좀 편견이 없고 수용적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터뷰 시간 동안에는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자체로도 채워지는 게 진짜 많아요. 아, 이 대표님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구나.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이걸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 진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는 촬영 장비를 빠짐없이 챙긴다. 인터뷰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한다. 인터뷰 전에 스몰 토크로 긴장을 푼다. 인터뷰 중에 경청하고 또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한다. 인터뷰가 마치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온다. 다음 스텝은 영상 편집입니다. 저는 편집 시간만 봤을 때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영상당. 이게 근데 놀랄 게 아니고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저는 보통 주말 중 하루는 인터뷰 촬영을 하고 하루는 편집하는 날로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평일에 조금씩 합니다. 영상 편집은 맥을 쓰니까 파이널 컷 프로를 쓰고요. 보시다시피 이 현란한 기술은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도 이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쓰는 용어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말을 할게요. 첫 번째가 기본 구성 단계인데요. 이 원본 영상이 2시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0분 안짝으로 영상을 나오게 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남기고 좀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빼고 그래서 기본적인 영상의 이 덩어리만 남겨요. 다 이제 잘라내고 나면은 한 20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2차 편집이에요. 20분 되는 영상을 다시 재가공을 합니다. 침묵이 있거나 말을 실수로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잘라내요. 내용상 순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순서도 바꿔가면서요. 그렇게 기본적인 영상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효과음이랑 특정 자막 작업이에요.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가야 영상의 재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에서 한 번씩 넣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자막 작업입니다. 저는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AI가 알아서 자막 작업을 해주거든요. 자막 수정을 추가로 해야 되기는 한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이용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가 이제 썸네일 작업입니다. 영상 중에서 가장 잘 나온 한 컷을 뽑아다가 썸네일을 만들어요. 여기에 들어갈 문구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썸네일이 구리거나 영 별로 안 끌리거나 하면은 절대 안 눌러보잖아요. 영상을 잘 만들어놔도 썸네일이 별로면은 시청자를 끌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썸네일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 사실 저도 좀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막 이 자극적인 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영상 편집이 끝이 납니다. 편집이 끝나면 인터뷰이에게 사전에 영상을 보내드리고 확인을 한번 받아요.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작업을 또 합니다. 여기서 체크리스트는 영상의 스토리 구성을 한다. 효과음, 음악, 자막 등 조미료를 확실히 챙긴다. 사람을 끌 수 있을 만한 썸네일을 만든다. 마지막 단계는 업로드입니다. 업로드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 수요일 6시로 정해놓고 올리고는 있습니다. 업로드 예약을 걸어두시고 짠 하고 영상이 올라가면 인터뷰이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인터뷰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짜 작은 프로젝트 같아요. 이 1년의 과정이 하나를 봐서 그렇지 사실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업로드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영상 업로드할 시간을 정해놓고 올린다. 업로드 직후 인터뷰이에게 안내를 드린다. 그리고 인터뷰 프로젝트를 잘 훈훈하게 마무리한다. 저는 추가로 인스타그램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잘라서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못 보는 그런 정보랑 제 근황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말하다 보니까 영상도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